총체적 난국. 올 시즌 SSG 상황을 이보다 잘 설명하는 표현은 없습니다. 13연패로 프랜차이즈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고 주장의 끝내기로 정말 힘겹게 연패를 탈출한 후에도 또다시 5연패를 겪으며 최하위권으로 추락했어요. 위닝 시리즈로 급한 불은 껐지만 여전히 SSG의 이름 옆에는 9위라는 숫자가 붙어 있습니다. 지난해 3위로 플레이오프에 직행했으며 올해도 순조롭게 시작하는 것처럼 보였던 SSG 랜더스는 왜 갑자기 한 경기 한 경기 이기기가 어려운 최하위권 팀이 된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야구 유튜버를 떠나 15년 정도 이 팀을 응원해온 팬의 입장에서 SSG 랜더스의 상황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SSG의 선발진이 문제라는 말은 이미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럼 기록을 통해 얼마나 문제인지 알아보시죠. 우선 가장 단순하게 SSG의 선발진은 점수를 많이 줍니다. 팀 선발 평균 자책점이 5.93, 리그 1위 두산이 3.949, 9위인 NC가 4.49니까 1위와 9위의 간격보다 9위와 10위의 간격이 약 3배에 달합니다. SSG보다 선발 평균 자책점이 높은 팀을 찾으려면 2017년 삼성까지 가야 하는데 당시는 극단적 타고 투저로 지금보다 리그 평균도 0.5 가까이 높던 시기. 그러니까 현재 SSG처럼 독보적으로 점수를 많이 주는 선발진은 스태티즈가 자료를 제공하는 2013년 이래로는 없습니다. SSG가 리그 평균치를 올려놨을 텐데도 말이죠. 실점도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 실점 과정마저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선발 평균 이닝이 4.6이닝, WHIP는 1.63으로 당연히 둘 다 리그에서 가장 나쁜 수치. 321.2이닝 동안 내준 사사구가 187개로 선발 투수의 9이닝당 사사구가 무려 5.23개에 달해요. 이게 4개를 넘어가는 다른 팀은 4.09개의 기아뿐이죠. 그러니까 지금 SSG 선발 투수들은 5이닝만 던져도 사사구 3개씩은 깔고 간다고 보면 됩니다. 9위가 압도적인 것도 아닌데 원하는 곳에 공을 던지기도 어려워하니 SSG의 선발들은 상대 타자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스트라이크 존과 본인의 컨디션과 긴장감과 싸우다 무너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SK, SSG 팬분들이라면 기억하실 2020년에 리카르도 핀토도 퀄리티 스타트 확률이 40%는 됐는데 화이트 이외 투수로는 64경기 6회로 퀄리티 스타트 성공률이 9%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SSG는 매경기 이닝도 못 채우는 핀토를 선발로 내고 시즌을 치르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선발진이 이렇게까지 망가진 배경에는 수준 미달의 외국인 스카우팅과 프런트의 안일함이 있습니다. 지난 시즌 팀의 에이스였던 드류 앤더슨의 메이저리그 복귀에 따라 SSG는 1년의 적응기를 보낸 미치 화이트에게 에이스 역할을 맡기기로 하고 다른 투수 한 명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택한 처음 선수는 일본 프로야구를 경험한 우한 드류 버하겐. 허나 메디컬에서 어깨 부상이 발견되며 계약을 무효화했고 SSG는 그 다음으로 좌완 앤서니 베니지아노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베니지아노는 현재 규정 이닝 평균 자책점 WHIP 최하위 투수죠. 시즌 전 국내 선발 자원이 마땅치 않았던 SSG는 아시아 쿼터 선발 투수 영입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세웠습니다. SSG의 선택은 일본 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자 출신이자 일본 야구 대표팀에까지 승선한 적 있는 우한 투수 타케다 쇼타. 다양한 수술 이력으로 인해 구속은 크게 떨어졌지만 KBO에서는 충분히 통할 위력과 운영 능력을 갖고 있다며 SSG는 타케다가 젊은 투수들의 멘토 역할도 할 수 있을 거라 밝혔죠. 그리고 타케다는 현재 50이닝 이상 투수 중 평균 자책점 WHIP 최하위, 스태티즈 승리 기여도가 마이너스인 유일한 선수입니다. SSG 외국인 스카우팅의 실책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에이스 역할에 걸맞는 위력을 보여주지 못하던 화이트가 어깨 부상으로 전열에서 이탈하자 부상 임시대체 외국인으로 프로무대 경험이 전무한 일본 독립리그 투수 히라모토 긴지로를 깜짝 영입합니다. 지난 2024년 KBO 리그 역대 1호 임시회인 계약을 통해 비슷한 케이스의 독립리거 시라카와를 영입해 쏠쏠하게 효과를 봤던 SSG긴 하지만 시라카와에게 들인 돈이 약 1,600만원 정도였던 데에 반해 긴지로의 계약 규모는 무려 7만 달러. 타 구단의 임시 외국인 투수들 중 삼성 오러클린, 두산 벤자민, 키움 로젠버그가 6주 5만 달러로 계약한 걸 감안하면 긴지로에게 쥐어준 7만 달러는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김광현이 일찌감치 스스를 결정한 데다 앞서 영입한 베니지아노와 타케다가 극심한 부진에 빠져 로테이션 1년 차인 국내 투수 김건우와 최민준이 간신히 선발 마운드를 지탱하고 있었던 SSG. 별다른 예비 선발 자원도 전무했으니 도박수보다는 안정적인 선발이 절실했던 상황인데도 1999년생 일본 아마추어 투수에게 손을 뻗었고 긴지로는 4경기 16이닝 17실점을 하며 1억을 벌어갔습니다. 이처럼 요행에 기대는 비합리적 선택 이후 타케다가 9번, 베니지아노가 10번이나 선발 기회를 받은 5월 28일에야 김재현 단장이 해외로 출국했음이 알려지며 팬들은 프런트의 안일한 대처를 비판하고 나섰죠. 화이트의 부상 장기화에 따라 정식 교체권을 사용해 영입한 시즌 6번째 외국인 투수는 두산이
계약을 시도했다가 메디컬 이슈로 무산됐던 우완 투수 토마스 해치도 2경기에서 아직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2020년대 들어 거의 매년 외국인 투수 잔혹사를 겪어온 SSG기에 스카우트 팀의 능력에 대한 팬들의 의문은 항상 존재했는데 올해는 앞서 겪은 모든 이슈가 일제히 팀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구단 프런트는 그걸 방관하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당연하게도 선발진이 아예 무너진 불펜 야구는 그 유통기한이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SSG가 지난해 세간의 예상을 넘어 3등으로 시즌을 마치고 올해 3, 4월에도 승률 2위를 달린 건 박성환이 이끌었던 초반 타선의 지원과 불펜진 덕분인 게 사실. 허나 그런 야구가 언제까지나 이어질 거라는 믿음은 상상 이상으로 심각한 선발의 붕괴와 함께 모두의 예상보다 더 빠르게 박살나고 말았습니다. 지난해 SSG의 불펜진은 간단히 말해 역대급 레벨이 맞았습니다. 그 양과 질 모두 리그에서 가장 뛰어났고 베테랑과 신예가 잘 조화되며 서로를 도와 탄탄한 경기 후반을 지탱했습니다. 작년 SSG의 불펜 스태티지 승리 기여도는 13.88, 역대 KBO 5위 기록이었습니다. 그런 SSG의 지금 불펜은 어떻냐? 같은 팀이 맞나 싶을 정도로 처참한 성적. 특히 리그 유일 60%대인 수성률과 리그 유일 40%대인 승계주자 실점률은 지난해 팀 구원 스태티지 승리 기여도 마이너스 0.65로 역대 KBO 최저치를 갱신한 키움보다도 더 나쁜 기록이니 SSG의 불펜 전반에 불안감이 퍼져 있는 상태죠. 불펜 투수들의 개별 성적으로 들어가면 김노이조라고 불리던 필승조 전체를 비롯해 쏠쏠한 활약을 펼치던 박시후, 전영준 등 추격조 투수들까지도 모조리 무너졌습니다. 제구 난조로 카운트 싸움에서 어려움을 겪으니 WHIP가 급증하고 주자가 쌓인 상황에서 밋밋한 변화구가 상대 노림수에 걸리며 장타를 허용, 타선이 선취점을 내줘도 경기 후반을 걱정해야 하는 흐름입니다. 13연패 중 역전패만 7번이었고 6월 9일부터 19일까지 10경기 사이 8경기에서 선취점을 따내고도 1승에 그쳤어요. 항상 불펜 투수들의 치명적인 피장타가 엮여 있었습니다. 불펜 투수들이 최고의 투구를 보여주지 못하기도 하지만 SSG 코칭 스태프의 불펜 운영에도 의구심이 따릅니다. 핵심 불펜들의 누적된 투구 이닝을 감안하면 사실 누군가 흔들리는 건 그렇게 이상한 일만은 아닙니다. 특히 불펜의 중심이 WBC까지 다녀온 1984년생 노경은이라면 이 투수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거나 불안한 조짐이 있을 때 한 템포 빠른 대처가 필요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었던 투수들이 작년과 달리 흔들리고 있는데 SSG는 처음 구상한 틀에서 별다른 변화를 주지 않고 역할을 그대로 밀고 나가다가 놓친 경기가 많다는 게 팬들과 언론의 비판입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지난해 1점대 특급 성적을 찍은 이로운. 좋을 때에도 팀 내 다른 투수들에 비해 승계주자 실점률이 꽤 있는 편이었고 올해는 오히려 더 빨라진 포심 구속과 달리 스트라이크를 투구하기 어려워하던 이로운이지만 SSG는 구위에 문제는 없다 하며 이로운을 주자 있는 상황에 계속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이로운은 최근 5경기 사이 역전 말루 홈런 3번 허용, 말루를 쌓고 내려갔는데 노경은이 곧바로 홈런을 맞기까지. 한때 아시안게임 유력 후보로 꼽히던 1라운드 투수는 자신감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2군으로 향했습니다. 역전을 허용하고 난 후에야 6월 무실점 투수 이건욱이 올라오는 장면에 답답함은 배가 될 수밖에 없었죠. 이외에도 박시후, 한두솔, 이기순처럼 저완이라는 점 하나에 집착해 제구가 불안정한 투수를 냈다가 끝내 필승조를 쓰게 되거나 시즌 초반부터 12개로 리그에서 가장 많은 고의사구를 선택하는 등 선발의 붕괴만으로도 하중을 견디기 힘들었던 불펜진은 코칭 스태프의 고집 혹은 미련 속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 키워드에서 이 선수 언급을 안 할 수가 없겠죠. 바로 SSG의 유일한 오프시즌 야수 보강이었던 좌타자 김재환. 평생을 따라붙을 약물 이력과 두산을 떠나는 과정에서의 잡음으로 논란은 있었지만 당장 1군에서 통하는 타자 한 명 한 명이 절실했던 SSG는 김재환의 영입을 선택했습니다. 두산에서도 이미 역력했던 김재환의 에이징 커브는 SSG에서 한결 더 심해졌죠. 대본을 쓰고 있는 오늘 경기에서 4안타 3홈런 7타점으로 맹활약한 덕에 드디어 타율 2할과 OPS 0.7을 넘겼지만 생산성은 여전히 리그 평균에 미치지 못합니다. 포심 대처가 약해진 데다 땅볼까지 늘어났기에 언제든 담장을 넘길 수 있는 파워는 여전해도 꾸준하게 팀 승리에 기여하진 못합니다. SSG의 타순별 성적표를 살펴보시죠. 박성환의 1번, 최정의 3번이 팀 타격을 이끄는데 김재환의 3홈런 경기가 반영된 후에도 SSG의 4번 타자는 8, 9번 타선 수준으로 부진합니다. 컨택률이 낮아 작전을 걸기도 어렵고 지명타자를 차지하기에 다른 선수들의 수비 부담은 커졌어요. 기묘하게도 그나마 컨디션이 좋은 시기가 SSG의 13연패 기간에 걸리면서 김재환의 활약이 무색해지기도 했고요. 김재환과 비슷한 유형이자 더 심각한 부진을 겪고 있는 한유섬까지 시즌 초반 계속 중심 타선을 차지했기에 SSG 타선의 흐름이 끊기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한유섬 이야기를 하게 된 김에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거. 외야수들의 공격력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KBO 3, 4월 MVP 박성환,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이루수 정준재, 명불허전 3루수 최정, 부상 전까지 맹타를 펼치던 고명준과 전역 후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전희산까지 SSG의 내야 공격력은 리그에서 가장 뛰어납니다. 당장 지난 시즌 내야 OPS가 0.7을 넘지도 못했던 걸 감안하면 올해 내야수들은 최소한 공격에서는 제 역할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나 외야로 고개를 돌리면 주전으로 낙점받았던 3명, 에레디아, 최지훈, 한유섬 중 그 누구도 만족스러운 타격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나란히 홈런 커리어 하이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역설적이게도 리그 잘로 1위를 두고 경쟁하는 에레디아와 최지훈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에레디아에 대해서는 시즌 초 외국인 타자 정리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는 나이에 따른 부진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교롭게도 KT 로하스가 부진으로 한국을 떠난 나이와 지금 에레디아의 나이가 같거든요. 올해 중계에서 정말 자주 들리는 이야기가 페스트볼의 타이밍이 늦어지다 보니 포인트를 앞으로 당겨 대처하고 있다는 건데 그 덕에 홈런은 늘었지만 에레디아의 장점인 타구의 일관성이 아예 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포심상대 성적이 유지되는 것도 아니에요. 에레디아에게 기대하는 모습은 언제든 안타나 중장거리 타구를 생산할 수 있는 까다로운 타자인데 안타가 되기 좋은 발사각이나 속도의 타구는 줄어들고 외야수가 잡기 좋은 거리의 뜬공은 늘었어요. 지금 에레디아는 유리한 카운트에서는 큰 걸 노리며 볼에도 휘두르다 카운트가 불리해지면 대처가 늦어 빠른 공에 밋밋한 뜬공을 치고 변화구에 끌려다니다 결국 땅볼로 물러나는 세월의 흐름을 마주한 배드볼 히터의 모습입니다. 타팀 같으면 교체를 논의해도 이상하지 않지만 외국인 교체 카드가 단 하나뿐인 SSG는 부상이 아닌 에레디아의 교체에 섣불리 사용하기도 어렵죠. 시즌 전 정을 담아 스토리 영상도 만들었고 개인적으로 부활을 크게 기대했던 최지훈. SSG의 단연계약 제안을 거절했다고 알려진 최지훈은 FA 로이드는커녕 더 깊은 부진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규정 타석 타자 중 WRC 플러스가 뒤에서 2위, 이 WRC 플러스로는 지금 페이스대로 20홈런을 채워도 의미가 없습니다. 인플레이 타구 타율이 리그 최하위인 최지훈에 대해 순출루율은 개인 평균과 비슷하니 운만 따라준다면 성적을 회복할 거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최지훈의 타석을 거의 다 지켜본 입장에서는 실제로 잘 맞은 타구가 정면으로 향한 것도 맞지만 동시에 안타가 되기 힘든 코스로만 치고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올해를 앞두고 좀 더 적극적인 스윙을 이야기하며 역시 포인트를 당긴다고 말한 최지훈. 그런데 이게 너무 앞으로 조정된 건지 1루 땅볼이나 우익수 정면 타구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올해 최지훈의 1루수 방면 타구는 35개로 리그를 통틀어 가장 많아요. 2루수 타구보다 1루수 타구가 많은 선수는 규정 타석 50% 이상 타자를 통틀어도 롯데 장두성, 기아 김규성과 최지훈까지 단 3명뿐. 1, 2루간이 아니라 1루수에게 곧바로 향하는 타구는 1루 주자 없는 상황에서는 2루타가 될 수 있지만 1루에 주자가 있다면 병살이 되기 가장 좋은 코스죠. 이건 포수 시점에서 본 최지훈의 핫콜드 존입니다. 배트가 빠르게 나오니 몸쪽은 심지어 볼이어도 타격 결과가 좋지만 바깥쪽 코스에는 너무도 명확한 약점을 보이고 있어요. 흔히 말하듯 결대로 밀어 좌측으로 떨어뜨리는 게 유리한 코스를 억지로 잡아당기고 있다는 증거. 실제로 올해 최지훈의 안타 58개 중 좌측 방향 타구는 10개도 안 됩니다. 거기다 바깥쪽 ABS에 아직 적응이 안 된 건지 스트라이크 판정에 당황스러워하는 장면도 자주 나오기에 우투수들에게 최지훈과의 상대는 사실상 해법이 나와 있는 승부로 몸쪽 낮은 코스 실투에 장타만 조심하면 되죠. 맞더라도 늘 홈런을 만드는 파워의 타자가 아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두 선수는 올해 각자 다른 이유로 타격 포인트를 앞으로 당겼고 그게 맞지 않는 옷처럼 보입니다. 고연령이 이유인 에레디아에 비해 기술적인 이유인 최지훈의 반등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긴 하는데 2022년의 고점으로 돌아가기는커녕 갈수록 멀어지고 있기에 더 답답한 쪽도 최지훈입니다. 물론 전제해야 할 건 이 두 선수가 지키는 SSG의 좌중월 수비는 여전히 리그 최상위권이라는 점. 마운드가 흔들리는 SSG에서 이들의 수비는 분명 팀에 큰 기여를 해주고 있지만 이들이 받는 연봉과 경력을 생각하면 공격에서도 지금보다는 더 도움을 줘야 하는 게 맞습니다. SSG는 꾸준히 청라시대를 이야기해왔습니다. 2028년 개장이 목표인 청라돔으로 홈구장을 옮길 때에 맞춰 장기적인 명문팀으로 거듭날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 생각보다 잘 풀리지 않는 시즌 초반, 청라시대를 바라보는 팀의 운영기조 속 아예 새 판을 짜고 젊은 선수들의 기용을 확대해야 하나 싶지만 청라시대라 함은 동시에 SK, SSG 역사상 최고의 투수 김광현, SK, SSG 역사상 최고의 타자 최정, 두 선수에게 의존할 수 없는 시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10개 구단 셀러리캡 1위이자 얼마 남지 않은 레전드의 서비스 타임을 낭비할 수 없는 SSG는 당장의 성적도 놓칠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SSG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온 즉시 전력감 뎁스 문제가 팀의 발목을 잡습니다. 1순위 내야 백업인 입단 11년차 안상현은 장타를 기대하는 선수가 아님에도 컨택률이 60%대에 불과한 데다 무엇보다 세 포지션에 걸쳐 247.1이닝 8실책으로 수비에서 안정감을 주지 못하다가 최근 치명적인 주루사 과정에서 손가락을 다쳐 1군에서 말소된 상태입니다. 그나마 홍대인, 최윤석, 김민준처럼 젊은 선수들이 1군을 노크라도 하고 있는 내야와 달리 한유섬이 타율 3할 6푼 7리, OPS 0.916을 기록하는 2군에서 공격으로 기회를 얻어낼 만한 젊은 외야수는 마땅치 않죠. 육성 가속화에 따라 기대치가 높은 자원들은 일제히 상무에 입대해 테스트해볼 선수가 부족하기도 하고요. 그 이전까지 툭툭 튀어나오는 재능들에 의존하며 전반적인 육성 수준을 높이지 않은 데다 외부 영입에도 소극적이었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겁니다. 다행인 건 추신수 구단주 보좌역의 대대적인 투자와 함께 드디어 팀의 선수 육성 시스템이 잡히기 시작한 것. 허나 이게 가시적인 성과로 드러나려면 당연히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모두가 너희가 안 터지면 팀은 망한다 하고 말하는 2002년생 선수들에게 막연하게 미래를 맡겼다간 가장 화려한 구장에서 그들만의 축제에 그칠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현재 SSG는 엄밀히 말해 내세울 만한 매력이 무엇인지 떠올리기 어렵습니다. 선발 투수는 재구난조에 무너지며 경기 플랜을 망치고 올라오는 불펜들은 서로 불안감을 공유하죠. 타격에선 정확성이 필요한 선수들까지 장타를 노리니 그 유기성의 기복이 큽니다. 현재 전력은 분명 상위권이 아니며 미래가 밝다고 확실하게 이야기하기도 어렵죠. 그럼에도 저를 비롯한 수많은 팬분들께서는 관성처럼 6시 반이 되면 TV를 켭니다. 오늘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선발 투수들의 투구에 일희일비하며 부진한 선수들이 좋았을 때의 모습을 되찾길 바라며 젊은 선수들이 우리에게 미래를 맡겨달라고 말하는 듯 든든한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며 잦아진 부상에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는 걸 느끼게 하는 최정이 상징적인 숫자를 하나라도 더 쌓길 바라면서 말이죠. 당장 팀의 상황을 드라마틱하게 바꾸는 게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은 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저 SSG가 무기력한 팀은 아니었으면 좋겠고 오늘은 아쉽게 지더라도 내일의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팀이었으면 좋겠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팀과 선수들이 옳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믿음이 있다면 팬들이 뭘 못하겠습니까? 반대로 제가 오늘 이야기한 많은 요소들이 시즌 끝나고 돌아보면 눈 녹듯 해결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전 실제로 그렇게 되어서 나중에 이 영상이 무슨 호들갑을 이렇게 떨었냐고 평가받았으면 좋겠거든요. 가을이 지나서 이 영상을 발견하실 분들께 미리 질문 하나 남겨두겠습니다. 올해 SSG 랜더스는 자랑스러운 팀이었나요?